자, 오늘서부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시작하는 바로 유리수와 소수에 대한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유리수와 소수에서 다룰 내용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소수의 분류입니다. 소수에도 종류가 있나 봐요. 간단하게 우리가 끝이 있는 소수와 끝이 없는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유한소수의 개념도 오늘 살펴봐야 되겠고 분수를 유한소수로 고쳐보는 그러한 연습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양한 분수들이 있을 때 그 분수,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업 준비되셨나요? 앞에 인사가 좀 어려웠죠, 내용이. 그죠? 어떤 내용인지 칠판으로 와서 한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 바로 소수의 분류하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를 나눌 수가 있대요. 분류했다는 얘기는. 그죠?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눴는데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0점 몇몇 하는 소수도 있지만 또 분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를 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2학년 과정까지에서는 그냥 우리가 아는 분수들. 분수라는 것은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눗셈을 해보면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소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소수점 아래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자, 여기 밑에 보면 0.4, 1.23.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입니다.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끝이 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끝이 있는 소수, 그래서 유한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머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무한합니다. 알고 계시죠? 한이 없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죠. 소수점 아래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한없이 많은 소수, 이걸 갖다 우리는 끝이 없죠? 무한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끝이 없이 갈 거기 때문에 끝없는 걸 끝까지 써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땡 점점점 점점점 하고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마지막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배우게 될 때 파이, 그래서 원주율 3.14, 1592 뚝뚝뚝뚝 끝없이 나가는 거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쪽은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소수점 아래를 유한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은 끝없이 가니까 뭐라고 한다? 바로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모든 유한소수는 개념이 일단 이래요. 분모가 뭐뭐뭐의 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요주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모든 유한소수 0.3 예를 들면 0.3을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3 알고 계시죠? 0.25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5. 예를 들어서 0.37 753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75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쳤더니 분모가 10, 100, 100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렇게 뭘로 고칠 수 있다?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의 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수를 약분한 후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는 뭐나 뭐뿐이다. 아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배운 친구들은 이 숫자 2가지 기억할 건데 2나 5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이라는 것 자체가 2 곱하기 5예요. 그럼 100이라는 것을 지금 약분하긴 했지만 100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일 거예요. 그죠? 자, 10의 제곱이 100인데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의 제곱이라는 것은 2도 2개 곱해질 테고 5도 2개 곱해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1000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 1000이라는 건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라는 건 결국 2 곱하기 5가 10인데 그것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2도 3번 곱해져 있고 5도 3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얼마가 있으면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약분이 몇 개 정도가 됐다 한번 쳐보자, 안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결국 분모는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다. 약분되더라도 만약에 2나 5가 약분되더라도 여전히 소인수 2나 5가 남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지만 분모에 2만 남은 이유는 어차피 100이 2와 5의 거듭제곱의 꼴인데 5의 형태는 분모 5에 대한 것은 25와 약분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2나 5로만 분모의 소인수가 이루어져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약분해 줍니다. 즉 기약분수로 고칠 거예요. 기약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그러면 그 분수는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2나 5 말고 그럼 다른 게 있으면 유한소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기약분수는 여기 보면 분자 분모의 2 또는 5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하여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고칠 수 있으므로 뭐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서 했던 내용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8분의 1, 요건 초등학교 과정에서 사실 나왔던 내용인데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8분의 1이 2의 세제곱분의 1. 그럼 이것을 갖다 우리가 소수로 고칠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전에는 소수를 갖다가 분수로 고쳐봤죠? 지금은 분수를 소수로 고쳐볼 거예요. 그러면 8분의 1이 몇이니 소수로 고쳐보자 라는 얘기는 1 나누기 8을 해서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죠? 50분의 9가 소수로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분자 9 나누기 분모 50을 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을 취해보자는 얘기예요. 2의 세제곱분의 1이 8분의 1인데 우리는 어떤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5의 세제곱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이 분홍색 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2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사실 지수법칙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2가 3개, 5가 3개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2 3개, 5 3개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리를 싹 바꿔서 교환법칙을 써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되시죠? 이렇게 하나씩 묶어 곱하고 이렇게 하나 묶어 곱하고 이렇게 하나 묶어서 곱하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라는 이 수가 3번 곱해져 있다.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 분의 분자는 현재 5의 세제곱입니다. 그대로 1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왔죠? 자, 그럼 이 분모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1000분의 5의 세제곱은 125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1000분의 125는 얼마예요? 0.125.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같이 되어 있으면 소수로 고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 간단하게 써본다면 47 나누기 100 이런 거 얼마예요? 0.47. 우리가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무슨 얘기예요?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되어 있으면 분자에 있는 걸 소수점을 거꾸로 옮겨 나가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의 몇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2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드는 과정을 거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0분의 9 같은 경우도 9 나누기 50을 할 수 있지만 50을 소인수분해 보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요것분에 지금 분자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하나 있고 5가 2개 있으니까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2가 하나씩 분모 분자에 더 있으면 그럼 2도 2개, 5도 2개.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2도 2개가 곱해져 있고 5도 2개가 곱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분자는 9 곱하기 2니까 18이죠. 그럼 이 분모 2의 제곱, 5의 제곱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될 테고 분자는 그대로 18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10의 제곱이니까 그쵸? 100이죠. 100분의 18은 얼마가 된다? 0.18이 된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 또는 2와 5 또는 뭐 5로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수로 고칠 수 있는데 그때의 소수는 무슨 소수가 된다? 끝이 있는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인 꼴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는 끝이 있는 무슨 소수가 된다? 바로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고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나왔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좀 복잡한가요? 네, 2학년 과정 처음이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냐? 그 소수가 얼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2나 5를 곱해서 그 적당한이라는 게 뭡니까? 지수 2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2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듭니까? 그래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모를 고칠 수 있어야 분자의 소수점을 거꾸로 이동시켜서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의 흐름을 쭉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무슨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당연히 그렇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것. 정확하게는 분수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수를 갖다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 근데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고요. 어쨌든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한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제로 20분의 3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4 곱하기 5죠. 이것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모가 2나 5로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유한소수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고쳐본다면 2의 지수는 2개, 2는 2번 곱해져 있고 5는 한 번이니까 결국 같게 만들려면 5를 하나씩 분모 분자에 더 곱해준다. 왜 분모 분자에 다 곱해줍니까? 그래야 이 수를 변화시키지 않는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분자가 3, 5, 15니까 결국 2 곱하기 5, 10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5,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0.15. 이렇게 우리는 유한소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분의 5 같은 경우를 한번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12는 4, 3, 10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분의 5 이렇게 되면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2나 5 말고 분모의 소인수 3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유한소수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유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될 건데 실제로 무한소수가 되는지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편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나누기 12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0. 여기 4 들어가죠? 48. 그럼 여기 2 남고 그럼 1 들어가죠? 그럼 8 남고 그리고 여기는 6 들어가죠? 그러면 7이. 그럼 여기는 또 뭐 남아요? 8 남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럼 또 7이. 8 남고. 이렇게 되네. 그죠? 0.416666하고 끝없이 가는구나. 이 소수가 0.4166666666 이렇게 끝없이 가는 바로 무슨 소수가 된다? 무한소수가 되는구나. 어떨 때요? 그렇죠. 바로 분모가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 소수는 뭐가 된다? 무한소수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남는 숫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2나 5. 그죠? 그것만 있으면 유한소수, 다른 소인수 있으면
유한소수가 아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함정으로 나오는 건 바로 기하분수인 상태에서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거 문제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기 시작해 봅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분류했습니다. 자, 다음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여라. 실컷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까지 갔다가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쉽게 느껴지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땡땡땡 끝없이 간다는 얘기고 땡땡땡 끝없이 간다는 얘기니까 유한소수겠구나.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요거는 무한소수겠구나. 그리고 요것도 무한소수겠구나. 자, 이 문제에서의 함정은 바로 4번이죠. 3.14259에 이거 원주율이네. 원주율은 끝없이 갔죠? 무한소수죠?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 무한소수인 거고 이것은 지금 소수점 아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주율입니다 라고 해서 끝없이 갑니다. 무한소수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에서 끝나니까 유한소수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그 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소수로 나타내기 전에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1 나누기 3 해보고 1 나누기 4 해보고 13 나누기 4 해보고 5 나누기 11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봐야 돼. 맞죠? 그래야 우리 눈으로 보고 유한소수인지 끝없이 가는지 무한소수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 바로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 또는 누구? 2 또는 5만 남으면 유한소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모,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2나 5 말고 3이 있죠? 그러니까 답은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소수구나. 이렇게 실제로 1 나누기 3을 하지 않아도 나눠보면 끝없이 갈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4분의 1 분모를 소인수분해보면 2의 제곱분의 1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1 나누기 4를 실제로 안 해보더라도 유한소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4분의 13 또한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분의 13 해보면 분모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13 나누기 4를 하지 않아도 유한소수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써볼까요?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이너스 12분의 5에서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죠. 4, 3, 12. 그럼 이거는 5 나누기 12를 안 해봐도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 3이 있기 때문에 무한소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니까 1 나누기 3 계산해 보시면 돼요. 1 나누기 3 계산해 보시면 0.3 들어가면 9 되고 또 1 남잖아요. 그럼 또 3 들어가죠. 그럼 또 9 되고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무한소수다라는 거 나눗셈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 나누기 4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보면 0.2 들어가면 8 되고 또 2 남으니까 5. 딱 끝나네. 그죠? 그러니까 유한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4분의 13 같은 경우에 13 나누기 4를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4분의 13이라는 것이 3과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놨었죠? 얼마였죠? 0.25. 이렇게 될 테니 바로 3.25라고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됐죠? 자, 네 번째 마이너스 5 나누기 12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그 공간이 요거 한번 지우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나누기 12를 계산해 보면 0.4 들어가죠? 그리고 2 남고 1 들어가고 8 남고 그죠? 그러면 6 들어가고 또 8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다. 끝없이 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끝없이 가는지 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답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바로 4번을 소수로 고친 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부지런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요. 혹시 이걸 듣고서
이 강좌를 듣고서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형태의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분수 20분의 7과 8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 볼 거래요. 2와 5의 지수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2 또는 5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기억하시죠? 네, 보겠습니다.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2는 2개 있고 5가 하나 있어. 그러면 10의 거듭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선 5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만큼의 수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곱하기 1이 돼서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5를 분모 분자에 하나씩 곱해주면 여기서 지금 바로 가긴 했는데 그 사이 단계는 2의 제곱 5의 제곱이라고요. 여기다 살짝 써보면 2의 제곱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됐다. 이 과정을 지금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7, 5, 35, 100분의 35니까 우리는 0.35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는 2만 3개 있네요. 8이니까 그러면 5도 3개가 필요해. 그런데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안 변해. 그죠? 이렇게 가보면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제 살짝 암산되죠? 2 곱하기 5인 10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1000이 바로 된 거고요. 125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125 곱하기 3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3, 5, 15, 3, 2는 6, 7, 375구나.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 네모 안에 들어올 소수는 0.375다. 이렇게 우리가 분수를 뭘로 고쳤다? 유한소수로 2나 5의 거듭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고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확인 문제의 4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라.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 문제에서 2번에서는 실제 나눗셈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를 하자? 첫 번째, 2나 5 전에, 소인수분해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기하분수로 고친 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6분의 5 같은 경우는 이미 기하분수죠? 그러니까 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 2나 5 말고 누가 또 있어요? 분모에? 3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유한소수 아니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25분의 3 이미 기하분수입니다. 2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5의 제곱이죠.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바로 유한소수겠구나. 이렇게 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24분의 18. 24는요. 38의 24.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한가요, 말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약분 보이시죠? 근데 이 수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보여준다면 무조건 분모를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 결과를 살펴봐도 되지만 이 수가 약분하기 전에는 크니까 선생님이 뭐 바로 83, 24 이렇게 했지만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더 큰 숫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고치는 과정보다는 먼저 기하분수로 고쳐줍니다. 그럼 6, 4, 24, 6, 3, 18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4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가 간단하죠. 분모가 2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따라서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고 60분의 5 같은 경우도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5로 약분해보면 12분의 1이 될 테고 12라는 것은 4, 3, 10이죠. 그러니까 2나 5 말고 누가 있어요 지금?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이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 텐데 앞에 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실전 문제, 개념 정복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오늘 연습 많이 했던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 볼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100씩. 곱해야 할 수가 무엇이니?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그 소수가 얼마니?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25분의 6은 그쵸, 기하분수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는 나타나지 않고 5의 제곱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2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5만 2개 있으니 2도 2개 넣어보자. 어디에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왜요?
그래야 1이라서 안 변하니까. 됐죠? 결국 a는 2의 제곱인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분모는 2의 제곱, 5의 제곱 이제 할 수 있죠? 2 곱하기 5인 10의 제곱이니까 100. 분자는 2의 제곱 4, 6에 24입니다. 갈 수 있겠죠? 아, b의 값은 24구나. 자, 그래서 100분의 24니까 c의 값은 0.24가 될 겁니다. 아, c의 값은 0.24.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4 더하기 24 더하기 0.24의 100배니까 또 24. 결국 48 더하기 4니까 결과는 얼마가 된다? 52가 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 뭐라고요? 이제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유한소수가 되려면 첫 번째, 기하분수로 고친다.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한다. 세 번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가 확인한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12분의 3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해보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유한소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현재 보이는 분모의 모양으로 봐서는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분자의 3과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모의 3을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만 남느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 남아요.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두 번째 있는 수도 유한소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50분의 13 같은 경우는 이미 기하분수예요. 이 50을 소인수분해 보면 50은 25 곱하기 2죠. 즉 2 곱하기 25라는 것이 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분의 13이니까 분모가 2 또는 5로만 되어 있네요. 무슨 소수다? 유한소수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33분의 11. 약분 보이시나요? 보이죠? 11로 우리가 약분해보면 3분의 1을 의미해요. 이미 기하분수이면서 분모도 소인수분해가 된 형태입니다. 소수니까.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아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다. 특히 순환소수다. 라는 것까지 오늘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수를 보겠습니다. 3하고 7 때문에 유한소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3하고 21 약분하면 7 남는데 또 7분의 7 약분해주면 다시 분모 7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5의 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2나 5로만 소인수가 이루어져 있네. 그 얘기는 유한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동그라미 친 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4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 2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용 문제하고 고난도 문제 남았는데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응용 고난도인데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과 20 사이의 자연수 x에 대해서 1과 20 사이라고 할 때 주의할 건 일단 1과 2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 2서부터 19까지의 자연수 중에 분수 x분의 1이 여기에 2서부터 19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해서 얼마까지? 19분의 1까지 해서 1 나누기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인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2분의 1은 분모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3분의 1은 안 됩니다. 왜요? 분모가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4분의 1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됩니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되니까 결국은 분모만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2 가능합니다. 3은 안 됩니다. 그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가능해요. 5는 그쵸?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고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자, 7 같은 경우는 역시 이나오 말고 다른 소인수니까 안 되고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나오 말고 다른 게 있어서 안 된다. 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가능하다. 됐죠? 자, 그 다음 11 같은 경우는 소수입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나오 말고 다른 소인수니까 안 될 테고요. 자, 12는 어떻게 돼요? 4, 3, 12 이렇게 되니까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 3 때문에 안 된다. 됐죠? 11도 안 됐었죠? 자, 13 자체도 소수라서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니까 안 되고 14는 2, 7에 14니까 7 때문에 안 된다. 15는 3 곱하기 5니까 3 때문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가능합니다. 17도 소수인데 안 돼요. 18은 얼마죠? 2 곱하기 9. 2나 5 말고 3이 있어서 안 됩니다. 19도 소수라서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직접 한번 다 써봤더니 결국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 있죠? 6. 이렇게 있구나. 개수는 6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요 풀이는 가장 이제 원시적인 풀이. 예. 가장 이제 그냥 시간이 막 많아. 우리가 되게 많아 시간이. 그래서 그냥 시험 때 근데 이 문제를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든 맞히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럼 우리는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결국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되니까 2의 몇 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의 형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갈 게 A, 여기를 B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나 B는 0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겠죠. 어떤 수의 0제곱은 참고로 얼마냐면 어떤 수를 0번 곱한다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1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걸 안 배웠으니까 2의 몇 제곱의 형태 또는 5의 몇 제곱의 형태 또는 2의 몇 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의 형태 이러면 이제 다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2의 1제곱은 누가 돼?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요런 수들이 2의 몇 제곱으로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 5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은 5의 1제곱은 5. 5의 제곱은 25인데 이미 20을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럼 요런 형태 중에서는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은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는 4, 5, 20이라 이미 안 되죠. 만약에 2의 세제곱 5 안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5의 제곱해도 넘어가니까 안 되죠. 결국 요렇게 6개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요런 모양이면 되는구나 하고 거기 지수에다가 수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풀이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응용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두 분수 5분의 1과 6분의 5 사이의 분수 중에 분모가 30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분수 5분의 1과 6분의 5 사이의 분수 중 분모가 30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5분의 1과 6분의 5 사이에 있는 분수 중 분모가 30이고 분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통분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30분의 6배니까 분자 6이 될 테고 여기는 30분의 x 마지막은 30분의 얼마요? 5배니까 25. 그러니까 x는 결국 6과 25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조건이 뭐였습니까? 분모가 30이고 유한소수래요. 현재 이 분수는 모양만 봤을 때 분모가 30이죠. 그럼 요거 이렇게 끌고 와서 본다면 분모가 30인데 3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현재는 유한소수가 아닙니다. 왜요? 분모에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 분모의 3을 없애고 싶어. 어떻게? 약분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그 얘기는 분자 x가 분모 3을 약분해서 1 만들려면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리가 됐구나. 6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해주면 되니까
6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9, 12, 15, 18, 그 다음에 얼마요? 21, 24까지 이렇게가 바로 6과 25 사이에 3의 배수가 돼서 3의 배수가 들어가 분모 3을 없앨 수 있으니까 2나 5만 남겨 유한소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을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개수니까 6개 정답은 뭐라고 써주면 된다? 6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내내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오늘 유한소수 쪽만 봤기 때문에 이제 2나 5에 관련된 쉬운 내용만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정리되고 나야 다음 시간에 이제 순환소수라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일단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때는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된다?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지 않는 모든 유리수는 말이 좀 길죠? 한마디로 우리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것은 반드시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